너네 둘 다 미적분 수업 예전에 들었었지? 너 들었었지? 넌 들었었고, 너는? 너 들었었어. 기억나? 급수가 뭐였는지. 자네는 혹시 어느 정도 기억나요? 야, 합들 아니야, 급수? 어? 급수는 합? 급수는 합. 좋아요. 그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것 같고. 아마 오늘 계산은 그 전체적으로 특강 때 했었던 계산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기억을 되살리는 쪽으로 일단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쪽에서 이제 요런 얘기를 갖다 했었어.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AK 이렇게 쓰면은 같은 뜻으로 쓰는 기호가 SN 이렇게 있었고, 맞지? 얘가 나열되어 있는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있었고 딱히 부르는 이름은 없었다. 그냥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그냥 SN 이렇게 불렀는데, 미적분에서는 이만큼의 합을 갖다가 부르는 명칭을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갖다 할 거야. 무슨 뜻이겠니? 부분합. 다 더한 건 아니라는 뜻이야. 부분적으로 n번째 한까지만. 왜냐하면 수열을 갖다 나열하면 무수히 끝없이 계속 나가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어느 지점에서 딱 끊어가지고 거기까지만 더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기호를 쓰면서 급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기를 할 거야. n은 1부터 이렇게 하면은 무슨 뜻이겠어? 다더함이란 뜻이야. 다더함. 그지? 여기 an 이렇게 쓰면은 얘는 펼쳤을 때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하고 점점점 하고 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점점점으로 끝나는 수학적인 기호는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규칙으로 무수히 많이 계속 끝없이 더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무한개의 항을 더하면 그 값이 어떤 하나의 값으로 모인다라는 느낌보다는 발산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지 않겠냐? 무한개를 더하는데 아무래도. 그치? 무한개를 더하는데. 그래서 급수라고 하는, 얘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급수라고 부를 건데, 오케이. 이 값이 발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합을 갖다 굳이 궁금해하진 않을 거야. 당연히 이 값이 수렴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값을 계산을 해봤는데 그 값이 어떤 특별한 값으로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하면 그 값을 우리가 급수 또는 급수의 합이라고 부를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다이렉트로 얘를 갖다가 이렇게 펼친 다음에 바로 계산하는 방법이 딱히 없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앞으로 이 합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냈다고. 먼저 뭐 할 거냐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갖다가 더해. 일단 부분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리고 요 n을 무한대로 보내겠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해. 이렇게도 쓰고 아니면 어차피 얘가 sn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급수라고 하는 걸 구할 때에는 부분합의 극한으로서 계산을 할 거다. 부분합의 극한.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생긴 수열이, 이것도 편견이긴 한데, AN 이러면 애들이 수열인 줄 알아. BN 이러면 수열인 줄 알거든? 근데 SN 이러면 뭔가 합 이렇게 얘기를 하지 수열이라고 얘기를 안 해. SN도 수열이야? N에 관한 식이니까, 그치? SN도 수열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수열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알겠지? 이렇게 생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급수가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있어? 부분합의 극한으로 항상 계산을 갖다 할 거고 어떤 급수들의 형태가 있는지를 예시를 통해서 대충 몇 개를 좀 계산해 볼까 해. 근데 봐봐.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여기에 등차가 오는 경우를 너네들한테 물어볼까? 굳이 계산 안 해봐도 그치? 등차는 무조건 발산할 수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얘는 어차피 하나마다 발산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물어보진 않을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 등비수열의 종류 중에서는 뭐 하나 대충 예를 들어보자. 그냥 2분의 1에 n승 이렇게 하면 얘 분명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 맞지? 맞아? 계산을 해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급수라고 하는 건 부분합을 먼저 구하는데 n번째 항까지 먼저 계산하는데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2분의 1의 k승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지. 그리고 앞에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계산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등비수열의 합구조 쓰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1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초항 얼마야? 2분의 1이지? 초항 2분의 1. 항의 개수는 n개야.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대충 여기는 얘랑 얘가 약분이 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만큼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갈 거니까 남는 게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을 거야. 저기까지 괜찮? 나쁘지 않지, 그치? 이런 걸 뒤에서 이제 우리 등비수열에 대한 급수를 뭐라고 하지? 등비급수라고 해서 따로 또 연산을 갖다 할 거고, 등비급수만큼은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해서 쓰는 거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하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몇 가지는 이제 직관적으로 판단도 가능해야 될 거고, 시그마에 예를 들어 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등비수열이긴 한데 그 등비수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면 굳이 안 풀어봐도 발산할 것 같지 않니? 그치? 왜냐면 이 값 자체가 존내 커지잖아, 그지? 존내 커지는 걸 맨 마지막에 더해봤자 어차피 발산할 거다. 잘 모르겠으면 뭐 해보면 되냐면 또 부분합의 극한을 취해보면 답이 나오겠지, 그지? 그렇게 들어갈 것 같고,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시그마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보자마자 뭐 생각나야 될까? 이웃한 누가 생각나야 되겠지. 어쨌든 우리 얘들도 똑같이 풀 거란 말이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부분합, n번째 항까지 합을 갖다 먼저 계산할 거고,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일 건데 부분분수 쪼갤 거 아니야. 그렇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거고, 나름 이런 애들은 이제 첫 번째 항을 갖다가 전 번째 항에 발라놓고 마지막 항을 여기다 발라넣는 구조로 계산을 하기로 약속했지, 그지? 응.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집어넣으면 얼마야? 1 마이너스, 그치. 뭐 요 정도 극한은 그냥 얼마? 1 그냥 나오지. 맞아? 뭐 요런 애들도 있을 거고. 지금 내가 쓰는 예시는 조금 기억을 하고 있어줘. 이따가 다시 등장할 거니까, 알겠지? 자, 이렇게 생긴 애에 대해서야. 오케이. 계산을 한번 해볼게. 일단 부분합의 극한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일단 n 대신에 k 대입해서 쓸 거 아니야. 근데 이 상태로 계산 안 되지. 뭐 해야 되겠어? 그치, 유리화 말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근데 식을 변형해도 우리 다시 한번 시그마 계산 돌이켜보면은 1차식, 2차식, 3차식 계산 가능. 그리고 지수식까지 계산 가능. 아니면 다 뭐야? 이웃한 두잖아. 그러니까 이웃한 두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 맞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쭉 펼쳐보면은 유리화를 해주면은 이 안에는 k로 변수 바꿔서 루트에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얘가 k번째 항이면 얘가 k 플러스 1번째 항이 만들어지지. 이웃한 두가 맞잖아. 어차피 나열하면 가운데 다 날라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는 1을 갖다가 이쪽에 대입해주고 여기는 n을 이쪽에 이렇게 대입해주면 값이 만들어지겠지. 얘는 리미트 n이 자,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얼마니?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갈 거니까 이런 급수는 발산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급수를 계산하는 건 기본적으로 부분합을 취하고 그것의 극한으로서 계산을 갖다 할 건데 잘 생각해보면 시그마에 대해서 너네들이 계산이 가능한 게 1차식 있다고 했고 2차식 있다고 했고 3차식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야? 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다 뭐야? 이웃한 두지. 이따가도 얘기를 할 거지만 생각해보면 여기 1차가 왔다는 건 등차고
등차는 무조건 뭐 한다고? 발산. 발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안 물어봐. 1차가 발산하면 2차도 당연히 뭐 할까? 발산. 당연히 발산하고 3차도 무조건 발산해. 그럼 급수에 대해서 너네들한테 계산을 물어볼 수 있는 얘기는 이렇게 두 개 말고는 없어, 아예. 알겠지? 그마저도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급수는 수렴하는 것도 있고 물론 발산하는 것도 있고 이웃한 두도 똑같은 이웃한 두지만 하나는 발산하고 하나는 그치? 발산하잖아. 수렴하고 발산하니까 뭐 이런 어떤 이웃한 두는 무조건 수렴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지, 그치? 좀 특이한 걸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 많이 모자라서 예시 한번 지울게. 급수애 중에서 이딴 식으로 생겨 쳐먹은 애가 하나 있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번째한까지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혹시 기억나나? 이거 옛날에도 예시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었거든. 일단 확실한 거 이 새끼 1차식 아니고 2차식 아니야. 3차식 아니고 지수식 아니지. 이웃한 두도 아니요. 아니야. 그치? 아니에요. 예? 네. 아니요. 아니요. 예. 놀랍게도 일단 얘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발산해요. 그 교과서를 딱 펴보면은 이런 거에 대한 소개를 해주면서 이게 왜 발산하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발산함을 보이는 거를 비교 판정법이라고 얘기해요. 비교 판정법. 이름을 갖다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교과서에 나오는 이름은 아니지만 뭐 약간 간지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갖다 하냐면 얘를 직접적으로 계산은 못해요. 얘를 직접적으로 계산은 못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합을 갖다 하나 갖다 놓고 걔를 갖다가 비교해서 판정하거든. 일단 좀 써볼게. 이거를 계산해 보면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8이야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영원히 이제 더해 나갈 건데 이 값이 내가 지금 여기다 쓰는 합보다는 크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어떻게 생겨 쳐먹어내냐면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얘가 1이고 그 다음이 2분의 1 4분의 1이 4분의 1 더하기 아이씨 미안해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봐봐 내가 4분의 1을 갖다 2개 나열했고 8분의 1을 갖다 4개 나열했거든. 오케이? 얘 둘이 더해서 얼마야? 2분의 1이지. 이거 다 더해서 얼마야? 2분의 1. 그 다음에는 16분의 1을 몇 개 나열하냐면 8개 나열해. 그 다음에 32분의 1을 16개 나열해. 합이 항상 얼마가 되게 나열하는 거야? 2분의 1이 되게 나열되는 거야. 그리고 합을 갖다 하나씩 비교해보면 얘보다는 얘가 더 크지. 얘 둘은 같지. 맞아? 얘보다 크고 얘보다 크고 얘네 둘은 같지. 미안. 이렇게 크고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크고 얘 둘은 같지. 얘네 모든 항을 비교해보면 항상 위에가 같거나 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분명 여기 밑에 있는 놈의 합보다는 위에 있는 놈의 합이 더 크겠지. 자, 근데 이쪽에 밑에 있는 거 다시 얘 둘의 합은 1이고 얘 둘의 합은 얼마야? 2분의 1이고 여기 있는 놈의 합은 2분의 1이야. 그치? 그러면 밑에 있는 놈의 합은 2분의 1이 그냥 무한개 더해지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지. 이해됐어?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이 무한대로 간다고.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위에 있는 것도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감. 이라고 보는 거야. 여기까지 이래? 이게 이제 다른 급수, 내가 수렴하는, 계산이 가능한 급수랑 비교해서 얘가 발산함을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비교 판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여기까지 오케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아마 학교에서 서술형 정도로는 충분히 출제도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오케이? 지금까지 뭐 많은 거 안 했어, 그치? 급수를 계산하는 법 이거 하나 했어, 그치? 급수를 계산하는 법, 그리고 좀 특이한 급수, 비교 판정이라는 방법으로 구하는 급수에 대한 얘기를 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 요 내용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우리 급수 계산하는 법, 부분합의 극한으로 계산한다 하나. 그 다음에 비교 판정으로 이제 막 얘기하는 특수한 급수 하나를 갖다 얘기했지. 나머지는 어차피 다 똑같은 얘기니까. 급수 중에 약간 특이한 급수 하나 더 교대급수라는 새끼가 있어. 이 교대급수라는 거를 너네들이 이제 이해 하시려면 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되냐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꺼내야 되거든. 진동발산. 보통 진동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정한 두 개 값 내지 그 이상의 값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현상을 갖다 얘기하지. 여기까지 오케이? 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진동발산은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의 n승 이런 게 있어. 그치? 마이너스 1의 n승. 얘를 잠깐 an이라고 해볼게. 얘가 진동 발산하는 걸 다음과 같이 밝힐 수도 있어. 일단 이 수열에서 쭉 나열한 것 중에 부분 수열을 갖다가 빼. 부분 수열. 부분 수열을 갖다가 나열할 때 얘는 짝수번짱. 왜냐면 규칙 자체가 짝수번짱하고 홀수번짱이 다르게 들어가니까. 얘랑 얘 두 개의 부분 수열을 갖다 뽑아놓고 얘네들 각각의 극한을 갖다가 구하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항이 A2, 두 번째항이 A4, A6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 2, 4, 6, 8 집어넣을 때마다 그 값이 항상 얼마겠어? 그럼 계속 1이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이것의 극한은 어디로 가? 얘는 1로 가지. 아, 합이 아니라, 그치? 그냥 쭉 계속 1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항도 마이너스 1이고, 세 번째 항도 마이너스 1이니까 계속 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겠지. 얘까지 콜. 자, 일반적으로 하나의 수열 안에서 두 개의 부분 수열을 뽑아냈는데 걔네들의 극한값이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럴 때가 진동 발산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얘들의 극한값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때. 얘가 오케이? 쉽게 말하면 그냥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는 완전 다른 값으로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얘 둘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는 수열들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얘가 오케이? 진동 발산한다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어떤 부분 수열을 뽑아서 그들의 극한이 다르게 가면은 진동 발산. 그 둘이 같은 곳으로 향한다면은 진동하지 않는다. 즉 하나의 값으로 수렴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됐냐? 교대급수는 뭐야? 교대급수는 뭐냐? 급수인데 진동 발산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놈이 이제 발산함을 보인다 또는 수렴함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되는데 얘가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항이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고 이렇게 계속 나갈 거 아니야. 그치? 딱히 뭐 보이지 않아도 얘는 그치? 그 합이 계속 진동할 거다라는 게 느껴지지. 느꼈지? 근데 얘를 갖다가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도 밝힐 수 있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부분함을 계산할 거 아니겠어? 시그마의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마이너스 1의 k승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 값을 잠깐만 내가 sn이라고 볼게. 그럼 이제 내가 보이려고 하는 거는 이 극한값 맞아? 시 진동 발산함을 보이는 거니까 부분 수열을 갖다 뽑아내면 되겠지. 부분 수열을. 그 부분 수열 두 개를 뽑아서 S의 2n을 갖다가 뽑고 S의 2n-1을 갖다가 뽑아서 갈 거야. 요 두 개의 수열을. 얘는 첫 번째 항 계산해보면 S2가 되잖아. S2는 두 번째 항까지 합이지.
두 번째 항까지 합이면 내가 여기까지 더했다는 거 아니야. 그지? 여기까지 더하면 얼마? 0이 될 거고 2를 대입하면 S4가 되는데 그거는 이만큼을 추가로 더한 거지. 이만큼을 추가로 더하면 다시 0이 될 거고 0이 될 거고 계속 0이 될 거니까 이것의 극한값은 얼마가 될 거다? 0이 되겠지 뭐. 그지?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항 1을 갖다 대입하면 S1인 거니까 더해지는 방식이 자 이만큼을 더하는 거야. 괜찮아?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더하면 첫 번째 항이 당연히 얼마야? 마이너스 1일 거고 그치? 두 번째 항 2를 집어넣으면 세 번째 항까지니까 이만큼이 더해지지. 이만큼이. 그 얘는 다시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고 다시 마이너스 1이 되고 가니까 맨 마지막이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결국 SN이라고 하는 수열의 극한값은 맨 마지막에 요놈이랑 요놈 차이를 왔다 갔다 거리니까 진동 발산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치? 어디 밝히는 방법은 똑같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줄 때도 있어. 뭐냐면 S의 EN이라고 하는 걸 나열해보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까지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의 합을 갖다가 나열해보라고 하면 이렇게 나열할 수 있거든? 마이너스 1 플러스 1 괄호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 괄호 마이너스 1 플러스 1 괄호 그러니까 이렇게 더했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얘를 구했다라는 거잖아. 맞아? 다음과 같은 요놈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 항까지 합이 얘가 되는 거겠지? 두 번째 항까지의 합은 여기까지 더하는 게 돼. 여기까지 괜찮아? 표현이. 그럼 얘는 결국엔 첫 번째 항까지 합도 0이고 두 번째 항까지 합도 0을 더한 거니까 0이 되는 거고. 맞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밑에 있는 거에 합을 갖다 나열하면은 첫 번째 항이 뭐냐면 마이너스 1 하고 여기까지겠지. 그 다음에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 더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이 더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이 더해지는 거고 이렇게 더해지는 구조야. 그러니까 가끔씩 너네들한테 그냥 이렇게 던진다고. 이걸 계산해라 라고 얘기를 해. 약간 혼돈이 오는데 이거 괄호를 풀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풀고 생각해야 되는 거 말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약간 이런 혼돈이 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맨 마지막이 점점점으로 끝나니까 급수잖아. 급수고 그럼 분명 부분합의 극한으로 계산을 할 건데 첫 번째 항까지의 합 어디까지야? 여기까지라고. 두 번째 항까지의 합 여기까지고 세 번째 항까지의 합 여기까지고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교대급수의 예시를 하나까지만 더 보고 갈게. 얘는 일반항으로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 나 병신 왜 이래? 규칙은 알겠지? 그 교대급수라고 부르는 이름도 약간 좀 이해가 되지 않니? 부호학해서 어떻게 돼? 번갈아 가면서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의 합을 갖다가 계산해라. 마지막 점점점으로 끝났거든. 부분 합을 갖다가 계산을 해볼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S의 EN이라고 하는 걸 갖다 계산을 해봐야 될 건데 이 합을 갖다가 나열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겠냐? 얘는 첫 번째 항이 이만큼으로 계산이 되겠지. 얘는 분명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첫 번째 항까지 합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까지가 두 번째 항까지 합 세 번째 항까지 합이 이런 식으로 나갈 거거든? 맞지? 그 얘의 극한값은 계산이 가능할 것 같지? 첫 번째 항까지가 0이고 두 번째 항까지도 0이고 세 번째 항까지도 0이잖아. 그러니까 얘의 극한값은 어디로 갈 거야? 그치, 0으로 갈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의 2n-1을 갖다 계산해보면 첫 번째 항이 얼마야?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까지가 두 번째 항까지 합이지. 세 번째 항까지 합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까지가 세 번째 항까지 합일 거고 계속 이렇게 나열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잠깐 그 값을 갖다 쭉 나열해 볼게. 첫 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냐면 2분의 1이야. 맞지? 두 번째 항까지의 합은 계산하면 결국 얘랑 얘랑 없어지지. 3분의 1이 돼. 그치. 그 다음에는 4분의 1이 될 거지. 그렇지. 그 얘는 일반항을 굳이 따보자면은 n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건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지. 그 얘는 교대급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극한값이 같기 때문에 이 합을 계산하면 결국 얼마로 갈 거다? 0으로 갈 거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교대급수 중에는 얘처럼 수렴하는 케이스도 있고 발산하는 케이스도 있고 밝히는 방법은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잠깐 쉬었다가 부분 진도 이어서 나갈게. 이미 이제 급수의 절반은 끝났고 어쨌든 우리가 급수라고 하는 기호로서 지금 이런 기호를 쓰고 있잖아.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 기호를 쓰고 있잖아. 얘는 이제 부분합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고 이 기호가 나왔으니까 이 기호를 갖다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급수 성질 일종의 극한값이지 얘도. 왜냐면 리미트가 씌워지니까 부분합의 극한으로서. 그치? 그럼 분명히 어떤 극한의 성질이라고 물어보면은 수렴하는 게 두 개가 있어야 되고, 그치? 수렴하는 거 두 개끼리 원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형태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성질을 쓰려면 몇 개가 필요할까? 적당히 두 개가 필요해. 그리고 기본적으로 급수의 성질은 시그마의 성질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AN의 값이 S로서 이제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의 N은 1로부터 무한대까지 BN의 값이 T로 수렴할 때 수렴하는 게 두 개가 있을 때 저들의 일반 한끼리야. 오케이? 저들의 일반 한끼리 시그마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일반 한끼리 더한 거 맞지? 그리고 뺀 거 말고 곱셈 나눗셈은 안 되지. 시그마 성질이 실제로 그렇잖아. 얘들의 적당하게 K배, 얘한테 C배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은 이 극한값도 똑같이 따로따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겠지. 맞아? 얘한테 K배 하고 그 다음에 C배 한 다음에 덧셈이나 뺄셈으로 분리해가지고 만들어주면 되겠지. 맞아? 증명은 뭐 당연히 간단할 거고. 이해돼요? 이거를 너네들이 실수하지는 않는 것 같아. 보통 보니까 급수 성질은 어쨌든 시그마 성질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시그마에 뭐 예를 들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an 곱하기 bn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좀 나눠봐야지 하면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시그마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는다고 보통. 오케이? 이게 딱 봐도 되게 이상한 게 느껴지지. 이상함이 느껴지긴 해. 나눗셈도 마찬가지고. 덧셈 뺄셈은 우리가 이제 원래 계산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간단하고 시그마 성질하고 똑같다. 끝. 오케이. 됐음.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이 다음에 할 말이 되게 중요해.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 이와 같은 급수의 기본은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봐봐. 급수의 성질 중에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성질이 하나가 있어. 쉽게 말하면 급수가 수렴한다는 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값이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수렴한다면 그 일반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라는 성질이 있대.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일단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자, 직관적. 되게 당연한 거 느낌? 뭐냐면 이걸 A1, A2, A3, A4 해가지고 쭉 더한다는 얘기잖아. 쭉 더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려면 언젠가는 이 더해지는 과정이 끝나야 돼. 그럼 맨 마지막에 계속 0을 더하고 있으면 합이 언젠가 끝나지 않겠냐? 근데 예를 들어 맨 마지막에 더해지고 있는 항이 극한값이 1이라서 극한값이 만약에 얘가 1이면 맨 마지막에 더해지는 게 1이 무한개 더해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수렴할 수가 없을 거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그렇게 측면으로 바라보면 너무 당연하지. 맨 마지막에 더해줘야 되는 게 0일 거야. 두 번째 측면은 일단 증명도 할 수 있어야 돼. 증명은 어떤 방식으로 가시냐면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 어차피 얘를 갖다가 계산할 때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야?
무한대로 갈 때 Sn 부분합으로서 계산을 갖다 하는 거잖아. 요렇게. 그리고 분명히 얘가 수렴하면은 이 극한값이 수렴하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얘의 부분 수열들도 다 수렴하지. 똑같은 값으로.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s의 n-1이라는 수열을 뽑아내도 얘도 s로 수렴할 거라고. 맞지?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갖다 계산하고 싶으면 이제 상식으로 가지고 가는 거 이제 an하고 sn 사이의 관계. 그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sn-1 여기까지 따라오지. 괜찮지? 근데 얘 수렴하고 있고 얘 수렴하고 있으니까 분리할 수 있잖아. 분리하면 따로따로 계산했을 때 s에서 s를 갖다가 빼는 거니까 당연히 극한값이 0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얘까지 이해돼. 되게 당연한 거를 갖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증명하는 방법과 직관적인 이해까지. 직관적인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당연해야지 사실 안 까먹잖아. 혹시 당연한 건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자동 저장되는 거잖아. 그지? 그게 좀 필요할 거고. 2절. 어떤 명제에 대해서 이 명제의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한 발례가 필요해. 이 발례를 문장으로 설명해 보면 일반항이 0으로 간다고 해서 급수가 반드시 수렴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수렴하려면 일반항은 일단 0으로 가야 되는데 일반항이 0이면 그럼 급수도 반드시 수렴하냐라고 물어보면 일반항이 0인 것 중에서는 급수가 수렴하는 것도 있고 발산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명제에 대한 거짓을 갖다가 보일 때에는 반례가 필요하지. 그렇지. 아까 내가 보여줬던 거. n이 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갈 때 이거 기억나지? 일반항을 자세히 보면 이 새끼가 0으로 가잖아. 그치만 전체 값은 아까 발산함을 보여줬었지. 이런 것들. 또 하나는 n이 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갔을 때 내가 아까 나중에 나올 거니까 기억해두라고 했던 거 기억나? 이거 아까 우리 한번 계산했었지, 그지? 맞아? 그러니까 얘도 결과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무한대로 발산했었는데 일반항을 갖다 자세히 쳐다보면 일반항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는 구조의 수열이야. 맞지? 그러니까 일반항은 0으로 간다고 해서 전체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야, 그치? 그러면 다음 급수가 수렴함을 보이시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어. 아니, 다음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조사하세요 라고 하면은 어떤 과정으로 가시면 되냐면 첫 번째 스텝이 일단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게 0으로 가는지를 확인해. 그러면 분명히 이제 yes or no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거를 확인했을 때 yes, no 이렇게 나올 건데 yes면은 뭐 해봐야 되냐면 일반항이 0으로 가는데 그럼 얘는 무조건 수렴하네? 아니야. 그치? 이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다고. 일반항이 0으로 갔을 때에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봐야 되냐면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 부분합의 극한으로서 실제로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계산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노야. 이 새끼가 그치 0으로 안 가. 0으로 안 가면 무조건 뭐야? 100% 발산이야. 이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될 거고 문제를 페이크를 넣어가지고 되게 많이 주는데 어떤 형식으로 주어지냐면 뭐 대충 비슷한 걸 좀 볼게. 그 62페이지를 피시고요. 62페이지에 마플 개념 익힘 1번 이쪽을 갖다가 좀 볼게. 요거는 지워도 되겠지? 오케이. 내용 정리 필요하시면은 그 영상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고야. 62페이지 마플 개념 익힘 1번을 보시면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나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an-3인가? 요 값이 2021일 때 이걸 가지고 구하라고 하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야. 오케이? 일단 문제풀이를 갖다가 보여주면은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새끼가 지금 수렴하잖아.
어쨌든 그러면 이 일반항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3이 얘는 100% 0으로 가고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 요걸 알면은 요걸 도출하는 건 되게 쉽지. 전체가 수렴하고 이 새끼도 수렴하니까 빼면은 결국에는 an이 어디로 가야 돼? 얘가 3으로 가야 될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이 문제의 그 포커싱을 여기다 맞추는 순간 이 문제는 안 풀려. 저게 2021인 거는 사실 아무, 그치? 쓰임새가 없지, 지금 이 문제에선. 수렴한다는 것만. 그치? 수렴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이 문제를 풀면서 어떤 걸 느껴야 되냐면, 그 어떤 수렴하는 값 하나를 줬잖아, 사실. 급수에 대해서. 근데 급수 성질을 쓰려면 수렴하는 게 몇 개 필요해? 어쨌든 2개가 필요해. 그러니까 2개가 필요한 그 성질을 쓰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너네들이 이걸 보면은, 2021이라는 것 자체를 이용할 수도 있고, 분명 그 일반항이 0으로 간다는 걸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 2가지 측면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뒤에 있는 걸 보면서 판단해 볼 수 있겠지. 됐음. 하나 더 해볼게. 그 밑에 있는 문제. 2번에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번째까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AN 마이너스 3N 플러스 3N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고, 얘가 2래. 이걸 가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9an 플러스 2 9an 플러스 2 이거를 계산하래.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급수를 줬는데 또 일반항 물어봤잖아. 그치? 그 성질을 갖다가 써보면은 얘가 전체적으로 수렴하니까 이만큼이 일반항이 0으로 가야 되는 거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3n-5분의 n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고, 얘가 0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역시 보니까 안에 있는 거 이만큼이 현재 0으로 수렴하고, 그리고 요만큼이 어디로 수렴해? 3분의 1로 수렴하니까 전체 0으로 가려면 an도 그치, 3분의 1로 수렴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an이 3분의 1로 수렴하면 수렴이니까, 그치? 각각 계산하면 9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오케이?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들고 오는, 요즘 막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하고 들고 오는 새끼들 전부 다 이거 2021을 여기서부터 얘기한다고. 이상한 거야, 그치? 분명 나는 얘기를 했는데. 됐어? 자, 앞에 있는 거 문제 연습 좀 하고 그 다음에 등비 급수 간단하게 보고 마칠 거예요. 그 앞에 넘어가서 56페이지부터 계산하는 연습을 좀 해볼 거고, 거기도 마플 개념 익힘 1번이네. 56페이지야. 첫 번째 문제를 보면 1 더하기 1 플러스 2분의 1 맞나? 더하기 1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1 점점점 하고 끝날 거야. 아마 맨 뒤에가 점점점으로 끝나는 거 보여? 맨 뒤에가 점점점. 그럼 걔는 급수라는 뜻이지. 여기까지 되냐? 급수라는 뜻. 그럼 우리는 분명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 부분합부터 계산해야 되지. n번째 항 맞아? n번째 항. 그럼 분명히 첫 번째 항이 요 놈이고, 두 번째 항이 요 놈이고, 세 번째 항이 요 놈일 거니까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계산하려면 n번째 항을 알아야 되잖아. 그지? 그럼 요 n번째, 심지어 문제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죠?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점점점 해가지고 n까지 더한 거 분의 1이 요 놈이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시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근데 이걸 보고 요것을 2분의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쓰는 게 많이 무리가 있을까? 없을 것 같아. 없어야만 하고, 그러려고 내가 사전 작업으로 얘기를 해놓은 거니까. 이만큼의 합은 그냥 저스트 등차 수열 합이지. 맞아? 확인 개수 몇 개야? n개고, 초항 1, 마지막 항 n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2분의 항초만 쓴 거잖아, 그냥. 그치? 얘는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2가 되는 거겠지?
그럼 내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겠어요를 기호로 좀 써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일반항이 이렇게 생겨 처먹은 거 아니야 결국.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앞에다가 이제 극한만 취해주면 되는 구조지. 그 이거 뭐겠어 이거? 이웃한두. 그치, 이웃한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일단은 2를 앞으로 뺄게, 얘들아. 됐니? 그리고 k의 k 플러스 1분의 1을 부분 분수로 바꾸면, 1-n 플러스 1분의 2. 그렇게 나오는 거야, 얘들? 뭐, 아까 했으니까. 1-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n 무한대로 보내, 어차피 얘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2가 되겠지, 그지? 대체 이런 구조. 나만 느끼나? 야, 나 미적분 할 때만 이렇게 글씨가 좀 크지 않니? 유독 큰 것 같은 느낌이야. 2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그 다음 더하기. 뭐야? 4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6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그 무수히 많이 더해 나간다고 하니까 부분합 먼저 구합시다. n번째 한까지의 합. 그치? n번째 어떻게 생겼다? n번째 2의 2인승 마이너스 n 2의 2n승 마이너스 n 아니네 마이너스 1? 자 이런 거 할 때 그 규칙을 갖다가 볼 때 있잖아. 일반항을 구하는 구조인데 팁이 있다면 이런 거야. 안 변하는 건 먼저 써. 예를 들면 1하고 마이너스 그치 모든 항에서 일단 분자의 1은 안 변하고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1도 안 변하고 있고 하나 더 있지. 제곱. 제곱이 안 변하고 있어요. 2제곱. 그죠? 여기만 찾으면 되지. 그리고 뭐 이 첫 번째 항 2, 4, 6, 8 이렇게 나가니까 여기가 이렇게 들어오겠지. 괜찮아? n번째 항 찾았고 그러면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을 일단까지 더해야 될 거고 그지? 그럼 시그마에 k는 1부터 n까지 뭐 얘를 k로만 바꾸면 되지 않겠어? 아니야. 그럼 이제 4k 제곱이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가면 되겠지. 그지? 뭐 하는 얘기일까? 그 의심을 버려라. 쟤는 무조건 이웃한두일 수밖에 없어. 1차식 아니고 2차식 아니고 3차식 아니고 지수식 아니니까 그지? 무조건 이웃한두야. 그럼 분수의 형태니까 부분분수 유도를 해야 될 거고 그러면 분모를 인수분해부터 해야 되겠지. 그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쟤는 2k 플러스 1 곱하기 2k 마이너스 1이잖아. 걔들을 부분분수로 바꾸면 2분의 1 나오고 그치 2분의 1이 나와야 되지. 2k 플러스 1에서 2k 마이너스 1을 빼면 이게 나와야 될 거고 작은 것부터 쓰면은 그치 이렇게 나올 거고 빼기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분명 그 다음에 확인해 봤을 때 얘가 k번째 항이다 라고 놓으면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되는 게 맞잖아. 이웃한두가 되니까 1을 갖다가 여기다 발라는 거랑 n을 갖다가 여기다 발라는 것만 남겠지. 그지? 나머지 값만 계산을 더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은 일단 남아 있을 거고 가로 안에 1을 대입하면 얼마야? 1분의 1이고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일 거니까 그 n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으로 가잖아. 남는 게 2분의 1만 남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어렵게 주는 행위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그냥 항들을 갖다가 쭉쭉쭉 나열했을 때 걔들의 일반항 딸 줄 알아야 돼. 일단 n번째 항까지를 먼저 둬야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너네들한테 어렵게 줄 수가 있고 그 밑에 있는 문제들 보시면 다 그런 구조야. 여기까지 오케이? 다 그런 구조야. 하나 정도만 더 풀어볼게. 예를 들어 변형 문제 111번에 1번. 한 번 더 연습하고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구하라고 하는 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쭉 일반항 급나들게 생겼어요.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해가지고 n제곱까지 더해졌고 그 다음에 위에가 2n 플러스 1 이렇게 생겼거든? 내가 너네들 사전 작업에서 수열 내가 얘기할 때 이딴 거 나와 있을 때 그냥 바로 좀 썼으면 좋겠다 했던 거 기억나? 이만큼은 그냥 바로 6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했던 거 기억나? 니네들 눈으로 보기에도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낫잖아, 그치? 맞아? 이거 못 박아도 못 푸는 애들 되게 많다고. 그럼 애들 위에 있는 거랑 자동적으로 뭐가 될 거냐면 약분이 되지, 그치? 약분이 될 거고, 그럼 결국 얘는 다시 구하라는 걸 좀 정리해 보면은 n이 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그냥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6이 되는 거고 그냥 이웃한수야. 똑같이 풀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합의 형태를 보면 합의 형태로 냅두지 말고 그 합을 계산해 놓고 문제를 푸세요. 알겠지? 그러면은 이쪽 단원이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저기까지만 계산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 알겠지? 자, 다음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마플 개념 익힘 2번인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2n으로 나눈 나머지가 an이라고 할 때라고 돼 있잖아. 그치? 약간 좀 친절함을 내가 여기서 느꼈었거든. x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2n으로 나눈 나머지. 그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냥 얘 빵 되는 값을 대입하면은 그냥 바로 나머지잖아. 2n 대입하면은 2n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지. 얘가 an이고 구하라고 하는 시그마에다 대입해보면 n이 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an분의 10이야. 그 an분의 10이면은 요 놈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2n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2가 되고 맞지? 12를 갖다 앞으로 빼면은 아까 풀었던 문제랑 문제가 완전 똑같지? 맞아? 곱게 가시면 됨. 끝. 이렇게 들어가 봐. 자, 뒤로 넘어가서 마플 개념 익힘 3번을 봐봐.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2n-1의 x 플러스 2n 플러스 1의 y는 1. 자, 일단 이 수식을 보면서 이건 직선의 방정식이네 바로 느껴지지. 그리고 x축하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n이라고 할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직선식을 보고 y절편 못 구하면 그것도 참 쉬운 문제야, 그지? x절편 y절편 구한 다음에 둘이 곱해가지고 삼각형 그냥 구하면 되는 거지. 아무 문제 없는 거고 그 다음 급수 구하라는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급수가 별게 없어. 이게 뒤로 넘어가면 그 63페이지에 아까 우리 얘기했던 교대 급수가 있어. 거기에 일부러 좀 그렇게 해놔. 보기 1번하고 보기 2번 동그라미 치세요. 보기 1번하고 보기 2번에 동그라미 치고 그 뒤에 보기 3번, 보기 4번도 동그라미를 치세요. 풀어오란 얘기야. 알겠지? 풀어오란 얘기야.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 풀어오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아까 얘기 다 마쳤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등비급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칠 건데 얘도 내용적으로는 뭐 별게 없어. 그냥 등비급수도 결국 뭐야? 등비수열의 응, 그죠. 그 등비급수도 결국 급수라서 아까 우리 등비수열의 합 계산해봤잖아. 구하는 방법이 어차피 똑같아. 여기까지 인정? 그러니까 미리 계산을 하고 오라는 건데 얘를 왜 굳이 따로 배우니? 라고 물어보면은 일단 그 부분합의 극한이라고 하는 그 급수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안 하고도 합을 계산하는 게 가능해요. 오케이? 이제 이렇게 생긴 애들을 갖다 얘기할 거야.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초항 곱하기 r의 n-1승. 어쨌든 여기에 등비수열의 구조가 오는 애들을 등비급수라고 부르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역시 우리는 똑같이 계산을 해볼 거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부분합을 먼저 쓰겠지. 그럼 C 금화의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A 곱하기 R의 K-1승으로 바꿀 거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만큼을 계산하면은 뭐 그렇게 계산하자 우리 등비수열 합공식 알고 있으니까 1-R 분의 초항 A 들어가고 1-R에 항의 기수 몇 개야? n개가 들어가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쪽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갖다 계산해보면 유일하게 얘만 결정하면 되는 거 보이니? 그 우리가 분명 이거의 극한을 계산할 때는 r 값이 1하고 -1 사이일 때와 그거의 바깥 범위일 때와 1일 때랑 -1일 때만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럼 이것도 이제 값을 갖다 나눠볼 수 있다는 거지. 뿅 이렇게 나눠서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보면 얘가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겠지, 그지? 그럼 0으로 가면 남는 거 전체를 갖다 계산해보면 뭐밖에 안 남아? 1-R분의 A만 남아. 기억남? 이게 등비급수의 공식이었어. 공비와 초항만 알면 됨. 이거였잖아. 그치? 그리고 R,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는 당연하지만 얘가 어디로 가? 그냥 존내 발산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개발산. 나한테는 의미가 없음. 오케이? 어차피 저딴 값은 구하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R의 값이 1인 경우를 갖다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1이면 봐봐. 여기서는 우리가 값을 계산 못해. 분모가 얼마 돼버려? 빵 돼버려. 그치? 그럼 잘 생각해 봐. 여기서부터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R 값이 1이면은 그냥 A만 남지. A가 뭐니? 그치? A가 무한계야. A가 크기를 갖고만 있어도 무조건 발산하지. 초항이 0이야. 그렇지. 초항이 0이어야지만 수렴할 수 있어. 맞아? 그래서 R이 1인 경우에 대해서는 A가 0인 경우에는 무조건 값이 0으로 수렴하고요. 그지? A가 0이 아니라면은 역시 뭐합니까? 개발선해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치? 그럼 이제 마지막 R 값이 -1일 때가 남았을 텐데 R 값이 -1이면 얘가 뭐하니? 진동하지, 맞아? 진동하니까 전체 값도 뭐 할까? 진동할 수밖에 없겠지, 그지? R 값이 -1 때는 진동할 거기 때문에 개발선은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개발선 존나 커지는 거니까 진동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가는데 너네들은 일단 그 의미를 이쪽에다가 갖다 놓는 게 좋겠지. 얘까지 오케이? 돼요. 그럼 다 이제 등비 수열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분류를 갖다가 해놓고 그 다음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좀 머릿속에 따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등비 급수가 뭐 할 조건이야? 그렇지. 수렴할 조건. 맞냐?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을 갖다 잘 보니까 일단 그 공비가 -1하고 1 사이야. 그치?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는 초항이 0인 거 말고는 다 발산하지. 여기까지 오케이?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초항이 얼마거나 0이거나 아니면은 공비가 -1하고 1 사이인데 여기서 감성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될까? 등비 수열이 수렴할 조건하고 분명 비교해서 알아놓으셔야 돼요. 등비 수열이 수렴할 조건은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여기에 등호 들어가는 감성 기억하지? 당연히 둘을 같이 내면 존나 헷갈릴 수 있어요. 진짜로 이거를 아주 비교해서 그냥 분간을 해 놓으셔야 돼. 안 그러면 진짜 헷갈려요. 공기 1이 들어가더라 안 들어가더라 사실 이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수랑 말해 저희가 합수료니까 그치. 1인분 자연스럽게 제외하면 되는데. 그치. 여기에 등호가 들어갔었는지 안 들어갔었는지는 그냥 공비에다 1 쳐박아 놓고 그냥 합 계산해 보면 발산한지 아닌지 바로 나와. 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 계산을 갖다가 일단 하셔야 되고 그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것 같아. 얘가 수렴할 조건, 얘가 수렴할 조건. 어쨌든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 이름이. 그지?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헷갈림을 일단 방지하고자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계산에 관련된 얘기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앞으로 등비급수, 급수 중에서 일반항에 등비 수열이 오는 경우는
앞으로 부분합의 극한으로 계산을 하지는 않을 거다. 알겠지? 바로 공비랑 뭐만 따서? 초항만 따서. 알겠지? 공비를 봤는데 이 수렴하는 조건에 부합이 되는 경우를 확인하면 공비랑 초항만 따서 1-공비분의 초항, 1-공비분의 초항 바로 계산할 거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따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계산만 마무리를 갖다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맞불 개념 익힘 1번부터 갈게요. 여기다 써야지. 칠판 공간 아껴야지. 다음 등비급수에 대해서 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2분의 2-x 더하기 4분의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등비급수라는 말이 주어졌으니 일단 여기서는 얘가 뭐가 되냐면 초항이 되겠지? 넘어갈 때마다 얼마씩 곱해줘. 얘 자체가 그냥 공비가 되지. 얘 자체가. 1번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뭐 할 조건이야?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이지. 분명 그러면 초항이 0이거나 근데 이거는 지금 빠져. 초항이 일단 0이 아니니까. 그럼 공비에 해당하는 2분의 2-x가 저 범위 들어오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면 돼요.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거고. 이건 뭐 어렵지 않은 얘기고. 이 등비급수가 3분의 2로 수렴할 때야. 그럼 일단 수렴한다는 범위에 있을 때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근데 공비가 지금 요 놈이고 초항이 요 놈이니까 공식에 발라내면 되는 거잖아 이제. 더 1-공비 2분의 2-x 분의 초항이 1이야. 그치? 위아래다가 2 곱하면 되겠지. 위아래다 2 곱하면 2에서 2를 빼니까 날라가고 마이너스가 분배되면 얼마가 돼? x분의 그냥 2가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될 때야? 3분의 2가 될 때. x는 3이 될 건데 분명 이 3이라고 하는 걸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면은 그치? 부등식도 성립이 되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알겠죠? 뭐 이런 감성이다. 옆으로 넘어오셔서 그 마플 개념 익힘 2번에 있는 얘기 한번 진행을 해볼게. 야, 계산을 해라 이런 문제인데 요것도 이상하게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와. 너네들이 보기에도 이 문제가 일단 기본 문제에 해당하는 놈이지. 그냥 단순히 계산해라 이거니까. 근데 이제 못하는 이유는 알게 모르게 여기서 일단 그 등비급수의 성질을 갖다 쓰게 돼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5의 n승분의 3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의 n승분의 2야. 선생님 봐봐. 그냥 한 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만큼 자체를 놓고 보면 이거는 등비수열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그지?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이만큼을 놓고 따로따로 보면 얘 등비수열인 거 이해되니? 얘 초항이 얼마야? 5분의 3? 5분의 3이지. n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게 초항이야. 그지? 맞아? 그 다음에 공비 5분의 1. 5분의 1일 거야. 너네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 게 제일 괜찮냐면 이것이 3 곱하기 5분의 1의 n승 이렇게 보이는 게 가장 등비수열처럼 생긴 거지. 그치?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등비수열인 걸 못 알아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굳이 내가 이걸 이쁘게 바꿔보자면 2를 앞으로 당기고 그 다음에 전체를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 이렇게 쳐다보면 초항이나 공비가 바로바로 보이긴 하지. 여기까지 했어? 등비수열인 걸 일단 알아봐야 된다. 첫 번째고. 이 새끼는 등비수열이니까 이거 씌워놨으면 등비급수인데 공비가 5분의 1, 즉 수렴값 범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급수는 분명 수렴하겠다. 그 얘도 마찬가지 이 공비가 수렴값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수렴하겠지. 그럼 수렴하는 거 몇 개야? 2개니까 쪼갤 수 있지. 이게 성질이잖아. 여기까지 했어? 그 2개를 갖다 쪼개가지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5의 n승분의 3 더하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3의 n승분의 2 이렇게 들어갈 거야. 어차피 등비급수는 초항이랑 공비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바로 쓸게. 얘 공비가 얼마라고? 5분의 1이라고.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5분의 3이야. 큰일 나. 알겠지? 5분의 3이야, 초항.
초항을 되게 못 구하는, 진짜 못 구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1 대입한 게 무조건 초항이야, 얘들아. 알겠지? 더하기, 그 뒤에 있는 거는 이제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똑같아. 부실수하지 마시고, 1에서 공비를 뺍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초항은 많이 쌌는데. 마이너스 3분의 2야. 맞지? 나머지는 너네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는 문제고, 특별할 건 없어, 그치? 일단은 계산. 계산하는 것부터 잘 해오시면 될 거고, 2번 똑같이 하면 돼. 2번 똑같이 하는데, 2번은 내가 계산을 갖다 끝까지 가져가진 않고요. 아우, 야야야야. 누가 그런 거 좀 발명했으면 좋겠어. 칠판에서 이렇게 막 쫙 쓰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쫙 밀면 한꺼번에 다 지워주지 그런 거 없냐? 전자출판 봐요. 전자칠판은 이게 안 되잖아. 이거 되면은 전자칠판 삽니다. 마플 기념팀 2번 문제의 구조를 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의 n승 분의 2의 n-1승 플러스 3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난 이 발상이 너무 신기했어. 어떤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얘 각각 보면 전부 다 등비수열인 거 알겠는데 등비수열은 덧셈까지는 분명 분리가 되는데 나눗셈은 안 된다면서요 이러면서 시그마를 갖다 위아래로 분리하려고 막 시도하는 미친 새끼들이 있었는데 난 그 발상이 너무 신기하더라고. 오케이? 기본적으로 너네들이 얘네들을 봤을 때 어떻게 사고가 흘러가야 되냐면 얘네들 하나를 봤을 때 급수가 적용이 안 돼. 왜냐면 어차피 공비가 1보다 크면은 발산하잖아. 다른 방식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분수를 바라볼 수 있는 다른 방식이 뭐겠냐면 이제 뭐 이렇게 나누는 거밖에 없.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야 나는. 아니, 위아래는. 그 위아래로 나눈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나 존나 신기한 거야. 그럴 수 있겠다고 뭐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나누어 보면 분명 4의 n승분의 2의 n-1승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n으로 묶을 수 있잖아. 그치? 그때 뭐 이렇게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돼 있는 거 앞으로 잠시 빼놓고 2분의 1, 뭐 2분의 1. 그치. 시그마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일단 2의 마이너스 1승 2분의 1은 잠시 빼놓고 4의 n승분의 2의 n승이면은 2분의 1의 n승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럼 등비수열 바로 하나 만들어지고 더하기 얘분의 얘도 플러스 1을 잠깐 앞으로 빼면은 3 있고 그 다음에 그치 4분의 3의 n승으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요만큼은 얘네들을 각각 봤을 때 수렴하는 등비수열 수렴하는 등비수열이잖아. 등비급수지 그치? 등비급수니까 공비랑 그 다음에 초항만 따가지고 바로바로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런 감성으로 가셔야 될 거고 자 3번 볼게 3번 3번에 n은 1부터 이제 무한대까지 일단 사인 들어왔으니까 일단 쫄잖아 그지? 곱하기 사인의 2분의 n파이 맞나? 2분의 n파이 이렇게 이제 들어왔다고. 자 이만큼의 수열은 일단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분리 안 돼 그치? 그럼 모르는 수열이야. 저 새끼 등비 수열은 아니란 말이야. 모르는 수열은 뭐야 말해? 나열. 나열해 봐야지. 맞아 대원칙이야 알겠지? 대원칙이야. 모르는 수열은 나열해 본다. 그럼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을 갖다가 계산해 보면 1 대입하면 3분의 1이지. 그리고 여기는 사인 2분의 파이니까 1이야 그치? 그러면 3분의 1이야. 두 번째 항 2 대입하면 얘는 9분의 1이지. 3의 제곱분의 1이라고 쓸게. 근데 여기다 2 대입하면 사인 파이가 0. 그러니까 여긴 0이야. 이만큼 이제 없어지는 거지. 세 번째 항은 3의 세제곱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얼마니? 여기다 3 대입하면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러면 규칙 바로 그냥 뒤에 0이고. 그치. 그러니까 사실 얘의 규칙만 보면은 요 놈을 나열해보면 1 대입하면 1이고 0이고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이 4개가 계속 반복되는 구조인 게 바로 보이셔야 돼. 알겠어? 1, 0, 마이너스 1, 0이니까 어차피 짝수 번째 다 계속 뭐가 와? 계속 0 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짝수 번째는 일단 다 사라질 거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얼마가 곱해지냐면 마이너스 9분의 1이 곱해져. 계속해서 그럴 거야. 정도 나와요. 공식 쓰면 되니까.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 9분의 1이 곱해질 거니까 등비급수의 구조들이 만들어질 거고. 맞지? 그러면은 공비는 얼마? 마이너스 9분의 1. 초항이? 그치, 3분의 1인 등비급수의 형태가 만들어질 거야.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겠다 싶지? 1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9분의 1 분의 3분의 1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 충분한 설명이 됐겠지 아마? 그러니까 그 밑에 확인 유제를 풀 때에도 확인 유제 125-3번을 보고 쫄지 말라고. 코사인 n파이 코사인을 수열 쪽에다가 갖다 놓으면 삼각함수를 그 주기성이 있을 거야. 그치 주기성이 있으니까 특정한 값을 그치 반복할 수밖에 없어. 그것만 눈치채면 돼. 그치? 됐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마플 개념 익힘 3번으로 넘어갈 거야. 오 시간 낭낭하다. 졸라 기쁘네.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n은 1부터 이제 여기서는 그 이런 느낌을 이런 감성을 좀 가져가야 돼. AN이 등비라고 주어졌지. 그리고 수렴하는 급수가 몇 개야? 두 개니까 얘는 급수의 성질도 쓸 수 있지만 등비수열이 추가가 됐으니까 그거의 성질도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지? AN의 제곱이 들어가고 12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 세제곱의 값을 갖다 구해라. 이게 문제야. 봐봐. 계산력으로서의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시각은 뭐냐면 다시 급수가 수렴하는 게 두 개 주어졌으니까 성질 써가지고 답 나오는 건지 확인하셔야 돼. 성질 써서 답 나오려면 맨 마지막에 구하려고 하는 시그마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이 일반항의 구조가 얘 구조가 기존에 주어져 있는 두 개를 덧셈 또는 뺄셈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건 아니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렇다는 건 여기에서 급수 성질을 못 쓰니까 등비수열 성질 써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등비수열은 원래 모르는 문자 몇 개야? 두 개잖아. 초항하고 공비 모르는 거잖아. 조건식 두 개 나왔지. 연립해서 그치 닫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그럼 AN이라고 하는 걸 내가 초항 A 그 다음에 공비를 n-1 이렇게 잡아볼게. 그러면 첫 번째 거를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A가 들어올 거고 얘가 2 이렇게 들어오겠지. 맞아? 그리고 얘를 갖다가 계산하면은 AN을 제곱하잖아 얘들아 그지? 그러면 초항도 뭐가 될까? 제곱될 거고 공비도 제곱돼. 그러니까 공비가 R제곱 초항은 A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1-R 제곱 공비 제곱분의 A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얘가 12야. 두 개를 연립하시면 되거든. 뭐 연립하는 방법은 뭐 되게 다양할 거야. 뭐 A 대신에 뭐 2배 1-R을 여기다 쳐발라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나는 이렇게 연립을 하거든. 그 옆에가 이게 1-R 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여기가 A 곱하기 A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이 지금 얼마야? 2니까 얘가 6이겠지? 아 이거 너무 복잡한가? 1 플러스 R분의 A가 6이거든. 얘들을 그냥 뭐 하면 될까? 나누면 돼. 그럼 A가 없어지지. 뭐 이런 식으로의 연립도 되고 아니면 뭐 직접 집어넣어서 해도 되고. 오케이? 그러니까 연립하는 방법을 물어야지 마치 이 문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선생님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계산해? 이걸 물으면 안 되지. 배운 게 있는데 그렇게 가시면 될 거고 연립하시면 A랑 R값 나올 거니까 당연히 얘 같은 경우도 계산이 가능할 거고 그치? 얘는 공비가 얼마일까? R3승일 거고 초항이 A 세제곱이겠지. 됐음? 계산 끝까지 가져가진 않을게요. 자, 마플 개념 익힘 4번으로 옵시다. 자, 수열 AN에서 A1이 1이래요. A1이 1이고, 그 다음에 자연수 N에 대해서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은 5분의 1의 N승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너네들 수열 같은 거 그 만들어냈을 때, 그 첫 번째 시간 진행했을 때, 점화식 진행을 안 했지. 맞아? 할 거는 그 정도의 역할밖에 없었기 때문인데, 봐봐.
점화식은 수원 시간 내가 이제 다시 들어갈 거지만 n번째 항하고 n 플러스 1번째 항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의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점화식이라고 하고요. 됐냐? 보통 대부분의 점화식은 우리가 모르는 형태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뭐 해야 돼요? 나열해야 돼요. 나열하시면 돼요. 알겠죠? 나열하는 거는 뭐 n에다가 얼마부터 대입하는 거야? 1부터 대입하는 거지. 그러면 a1 곱하기 a2는 5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a2랑 a3를 갖다가 곱하면은 5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a3랑 a4를 갖다 곱하면 5의 세제곱분의 1이고 하나만 더 쓸게. a4랑 a5를 갖다가 곱하면 5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이 첫 번째 식에서 a1이 얼마인지 나와 있잖아. 그치? a1이 그치 1이니까 a2가 5분의 1이 되고 a3는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야 되고 a4는 5의 제곱분의 1이고 a5는 5의 제곱분의 1이고 느낌이 이제 두 개씩 반복될 것 같은 느낌 맞아? 의심되면 한 두 개 정도 더 나열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구하라고 하는 게 하필이면은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야. 맞지? 짝수 번째 항들 얘랑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나갈 거니까 공비가 5분의 1이고 초항이 5분의 1. 그치. 초항이 5분의 1이고 공비가 5분의 1짜리인 등비수열이 만들어지겠지. 1 마이너스 5분의 1분의 5분의 1 이렇게 됐음? 근데 나열하면 답 나오는 거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그치? 어차피 너네들한테 막 저런 수열을 푸는 졸라 특별한 아이디어 있단 거는 어차피 제시하지도 않고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알겠니? 자, 뒤로 넘어가면 이제 급수와 수열의 극한의 성질. 이게 이제 오늘의 거의 마지막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수열 극한 성질에서도 했거든? 참인 명제가 있고 거짓인 명제가 있는데, 참인 명제는 성질을 쓸 수 있을 때 보통 참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짓인 명제는 성질을 못 쓰면 다 거짓이에요. 별로 되게 단순한 논리이지 않냐, 그치? 자, 오늘 우리가 배웠던 거 급수 성질에 관련된 얘기를 다시 한 번만 해볼게. 여기까지 오케이? 다시 한 번 해보면 일단 급수의 성질은 쓰려면은 수렴하는 게 몇 개 주어져 있어야 돼. 그치? 수렴이 2개야. 급수 얘기하는 거야, 맞지? 그들끼리 더하거나 뺀 것도 뭐 한다? 수렴한다고. 급수 같은 경우에는 곱셈이나 나눗셈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일반항끼리는.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 급수가 수렴한다면 그 일반항은 어디로 갈 것이다? 그치, 0으로 간다. 이것도 오늘 배웠던 되게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였고,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이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뭐야? 수렴하면이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번째항까지 an분의 1은 발산한다. 자, 얘가 어떻게 밝히시면 되냐면 얘가 일단 수렴하잖아. 그치? 그럼 100%로 an은 어디로 가? 0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오른쪽을 판단해보면 일단 일반항이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않아. 이거면 충분해. 0으로 가지 않아.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는다면 100% 발산. 맞지? 그래서 얘는 참이 돼. 얘는 참 이렇게 만들어져. 그냥 2번의 급수가 만약에 수렴하면 그것은 발산한다. 이 오른쪽 1번에 나온 명제랑 그냥 똑같지. 아니야. 그냥 너무 똑같은 명제이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3번은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 0으로 간다. 당연히 참이지. 아까 증명도 해줬고요. 그죠?
다음에 4번에 AN하고 BN하고 이제 주어진 관계를 만족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4번을 갖다 좀 볼 거야. 4번에 모든 n에 대해서 AN하고 그 다음에 BN이 이런 관계에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급수가 각각 수렴한다면 이겠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번지항까지 AN의 값이 알파로 수렴하고 있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번지항까지 BN의 값이 베타로 수렴하고 있을 때인 거잖아. 그때 극한값끼리 비교해도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돼 있지. 그리고 얘는 참이야. 맞아? 어떤 감성이랑 비슷하냐면 우리 극한에서는 그치? 대소관계에서 극한을 갖다 취하면 뭐가 붙어? 원래 등호가 붙는데 이쪽은 안 붙잖아. 그럼 당연히 증명할 줄도 알아야 되겠지, 그치? 그 급수 성질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건데 분명히 수렴하면은 걔네들끼리 일반항끼리 더하거나 뺀 것도 수렴하잖아. 여기까지 콜 되니? 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값을 갖다 계산해보면 시그마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마이너스 bn 그냥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쓰는 거 이해가 되니? 수렴하니까 저렇게 쓸 수가 있잖아. 근데 여기는 an-bn이 항상 뭐의 값을 가져? 양의 값을 갖지. 0이 아니라 양의 값을 갖지. 양수를 무수히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 등호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베타가 오른쪽으로 이항돼서 이 구조를 잡아도 등호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여기까지 괜찮아? 한 번쯤 집에 가서 손으로 쓰시면서 이런 것들은 복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등비급수. 등비급수라는 말이 들어갔어. 등비급수. 오케이? 선생님 봐봐. 5번의 내용은 사실 아까도 할까 했는데 너네들 문제 풀다 보면 터프 쪽에서 하나가 발견이 될 거거든. 이런 문제가. 등비급수 AN에 대해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번지항까지 AN이 수렴하면 시그마의 n이 1부터 무한번지항까지 AN의 제곱도 수렴하니 이렇게 물어봤잖아. 근데 분명 등비급수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AN의 구조를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A 곱하기 R의 n-1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맞냐? 얘가 수렴한다 해서 일반항이 0으로 가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등비급수는 그것보다 조건이 구체적이잖아. 초항이 얼마이거나 그렇지. 초항이 0이거나 아니면 공비가 요렇게 들어오겠지. 그러면 이쪽에서도 그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찾아보면 되는데 이쪽에서 초항이 얼마가 돼? A 제곱이 되지. 그치? 그리고 공비가 R 제곱이 돼. 그러면 만약에 A가 0이라면 여기서도 A 제곱이 0이 돼. 그러니까 얘가 0이면은 얘도 무조건 수렴을 해. 만약에 A가 0이 아니고 이거라면 인 거지. R이 -1하고 1 사이일 때 R 제곱의 범위가 어떻게 돼? 똑같죠.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는 않죠. R 제곱은 항상 양의 값이야. 아, 0과 1 사이. 0과 1 사이지. 자,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도 이렇게 들어와? 아, 그렇죠. 여기가 좀 중요한데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로 이거의 범위를 갖다가 구할 때 부등식의 성질을 쓴다라는 느낌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정확하게는 함수 관계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 몇 차 함수지? 2차 함수야. x값이 -1하고 1 사이일 때 치역 범위 구할 수 있지. 이해돼? 요거 그림 그려보면 y는 x제곱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 x값의 범위를 -1부터 1까지 잘랐을 때 그때 생기는 치역값의 범위를 갖다가 살펴보면은 여기가 얼마야? 1이지. 0과 1 사이에 있는 값만 같지. 그때 y값의 범위는 즉 y값의 범위는 그때 x제곱의 범위는 0과 1 사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이 x가 r로 바뀌면 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r값이 -1과 1 사이일 때 r제곱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면은 이런 것들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고. 이해했어? 이게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이고 이걸 질문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뭐 요걸로
2분의 뭐 R-1의 범위를 구해라. 이거는 부등식의 성질로도 충분히 만들잖아. 양변에서 1 빼고 양변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 세제곱의 범위를 물어보거나 네제곱의 범위를 물어봐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고. 아, 맞네요. 함수 그려가지고. 이해되지? 하나만 더 해볼게. 만약에 구하라고 하는 게 R제곱 마이너스 2R 이거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우리는 이제 뭐 그리면 되는 거야? 그, 알죠, 모르겠어요. 이거 2차 함수 그리면 되는 거야. 그치? 2차 함수. R제곱 마이너스 2R을 그리면 얘가 자라라 딴딴딴딴딴 0하고 2에서 만나는 아래로 볼록한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면 될 거고 그 분명히 R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잘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은 이쯤에 있을 거고 1은 이쯤에 이렇게 있겠지. 그 밑에 치역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요렇게 이제 들어올 거니까 맞아? 그 1일 때 함수가 얼마야? 1,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일 때 함수 값이 1. 1이야 맞아? 그럼 얘도 결국엔 그 범위가 3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3보다는 작겠지. 그럼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 얘는 이 값의 범위에 들어오니까 만약에 공비가 진짜로 이놈이라면 주어진 등비 수열은 수렴하지 않을 수 있겠지. 오, 그러네.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런 문제들이 묻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알겠죠? 분명히 있을 거야. 너희들 과제하다 보면은. 오케이? 지금은 어쨌든 얘를 묻는 거니까 만약 공비가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면 수렴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 분명.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참이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했어? 됐고 6번은 똑같은 방식으로 밝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넘어가서 명제가 거짓인 급수의 성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비슷한 방향으로 얘기를 해볼게. 첫 번째 명제가 뭐라고 돼 있냐? 시그마의 n이 1부터 무한번지항까지 an 곱하기 bn이 수렴하면이야. 하나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 수렴값을 하나 줬기 때문에 사실 그 뒤를 갖다가 그치 밝힐 수 없는 건 맞는데 정확하게 구하는 게 그 뒤에 나와 있는 결론이 리미트 an이야. 일반항의 극한을 묻고 있지. 그럼 너네들은 재빠르게 이 수렴한다는 정보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리미트 n이 그치 무한대로 갔을 때 an 곱하기 bn이 0이다. 이걸로 바꿔야 되잖아. 그리고 분명히 얘가 0으로 수렴할 때 an 또는 bn 둘 중에 하나는 0으로 수렴하니? 이렇게 물어본 건데 이거는 거짓인 명제지. 이 극한 하나를 준 걸로 극한의 성질을 쓸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틀린 거고요. 2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면은 뒤에 있는 것도 수렴한다 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되게 간단한 게 1부터 무한번지항까지 an이 수렴한다. 그럼 일반항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얘가 0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얘가 0으로 가면은 1부터 무한번지항까지 an 플러스 2분의 1인가? 이것의 일반항은 절대적으로 0으로 갈 수가 없지. 무조건 2분의 1로 갈 거고 0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100%의 확률로 발산한다. 오케이? 무조건 발산한다. 그러니까 얘도 수렴한다는 건 틀린 거야. 괜찮아? 그래서 3번 일반항이 0으로 가면 급수는 수렴한다. 이거 발레 내가 아까 제시해줬지. n분의 1만. 맞아? n분의 1 같은 거. 그런 거 보시면 되고. 다음에 4번 급수가 두 개 수렴하는 걸 몇 개 줬냐? 수렴하나 발산. 그치. 그러니까 수렴하는 거 하나 발산하는 거 하나 줬으니까 성질은 일단 못 써. 맞니? 근데 이제 an하고 bn을 갖다 곱한 것은 발산한다라고 돼 있는데 수렴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짓이니까 일단 발레 같은 것들을 봐야 되잖아. 가장 간단한 거 대보라고 하면은 an이 얼마면 되냐면 0이면 돼. an이라는 수열이 그냥 모든 항이 다 0이면 되지. b 만약에 1이면 한 0이니까 수렴하네. 그치. 수렴할 수도 있다고. 여기까지 괜찮아? 5번은 성질의 위배가 되는 내용이죠. 두 개가 수렴한다고 치면은 일반항끼리 곱한 건 성질을 못 쓴다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6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태양님,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거짓인 명제까지 쭉 다 봤고 뒤에 마플 개념 익힘 1번하고 진입 판단형 문제가 일단 다 있을 거예요. 얘네들 다 풀어오시는데 특히 발전 문제 136번을 푸실 때
그러니까 왠지 그럴 것 같아서 동그라미 쳐오면은 다 뒤집니다. 알겠죠? 정확하게 근거 다 대오세요. 알겠지? 이런 거 한번 좀 진하게 해야지 안 잊혀집니다. 됐어? 자, 오늘 했던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지? 그 다음 시간에 하는 내용이 좀 끔찍해. 등비급수. 내가 미적분 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등비급수는 벽이 한 4번 와. 그치? 첫 번째 벽이 어디서 와? 첫 번째 벽이 등비급수에서 와. 등비급수 도형 활용. 맞아요. 그치? 거기서 그쪽 벽이 한 이만해요. 그 두 번째 벽이 어디서 오냐면 삼각함수 극한 활용. 거기서 도형에서 벽이 하나 오는데 그게 한 이만하죠. 네, 그게 좀 더 커요. 그 다음 세 번째 벽이 그래프에서 오는데 그 그래프의 벽이 한 요만해요. 그치? 그 우리가 이제 미적분을 갖다가 적분 쪽을 갖다가 그 진행은 안 했지만 일단 치원적분하고 부분적분 이쪽에 가서 양변적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 들어가면 그때 벽이 한 이만하게 느껴질 거예요. 진짜로. 훨씬 커요. 존나 어려워요. 진짜로. 그때는 그때 얘기. 고생했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숙제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아, 숙제는 네, 끝까지 가시면 되고 여기 어디야? 74페이지까지가 숙제입니다. 74페이지까지.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